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면왕정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왕정가는 송순의 작품인데요. 일단 면왕정가의 뜻을 알아보면요. 면왕정가 할 때 이 면왕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정자 이름입니다. 송순이 지었던 정자 이름인데 면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숙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 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머리 숙여서 굽어 보고 또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면왕정이라고 하는 이 송순이 지은 정자는요, 전남 담양에 있어요. 그래서 전남 담양에 있는 이 제월봉이라고 하는, 우리 본문에도 나옵니다. 제월봉 아래에 있는 그러한 정자 이름인데요. 이 정자를 지어놓고 송순이 주변의 자연 풍경을 감상하면서 풍류를 즐기고 또 그런 것들을 자기 감정을 이렇게 시로써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연대는 대략 창작 연대는 대략 이제 조선 중종 때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 중종 때인데 대충 한 1524년 정도라고 보이는데, 이 글에 나와 있는 표기는 사실 1524년보다는 좀 뒤의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표기들이 굉장히 그 뒤에 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후대에 약간 좀 고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작품의 갈래는 가사입니다. 가사. 우리 관동별곡 배우셨죠? 관동별곡 같은 가사 작품인데,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음수율이 4/4조 또는 3/4조 내지 4/4조의 음수율을 이루지요. 그러니까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디가 네 개로 이루어집니다. 음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마디를 가리키는 거지요. 그래서 네 개의 마디로 끊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네 개의 마디가 계속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사음보 연속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작품의 어떤 관례적 특징 하면은 요 사음보 연속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작품의 구성상 특징일까요? 구성상 특징은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 4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거기다가 이 기승전결이 그 선경후종으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경치가 나오고 뒤에는 어떤 정취, 정서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로 이제 면왕정과 면왕정을 둘러싼 자연의 경치를 좀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전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면왕정가의 첫 번째 서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등산 한혈기 매희 동다이러 버더이셔 멀리 떼쳐와 제얼병이 되어거날 무변대야에 무삼짐작 하노라 일곱굽에 할머 움쳐 무득무득 버렸는다. 가운데 굽에난 굶기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야 머리를 앉혀시니 너라 바히 우에 송죽을 해여고 정자를 앉혀시니 구름탄 청하기 천리를 가리라 두 날에 버렸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사 부분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면왕정과 면왕정 주변의 풍경들을 일단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무등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알고 있듯이 광주 무등산, 그 전라도에 있는 그 무등산을 가리키는 거지요. 이 천자가 아니고 무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등산 한 활기, 한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이 다희가 어디 쪽이란 뜻입니다. 동쪽으로 뻗어 나와서 멀리 떼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그래서 제월봉이 그 면왕정 주변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인 거죠. 되었거늘. 그래서 이제 그 무등산 한 줄기의 어떤 그 이어짐, 그 연속된 그런 산 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변대야에 무변대야, 끝없이 넓은 벌판에 무삼짐작,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무슨 생각을 한다? 짐작을 한다?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어떤 생물의 어떤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산줄기의 모양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뻗어나온 것 같은 그런 좀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자체가 하나의 의인법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래서 끝없이 넓은 벌판에 무슨 생각하느라고, 무삼짐작 하느라고 일곱 굽에 할머움쳐 무득무득 버렸난다. 그러니까 일곱 굽이가 한 곳에 움츠려 우뚝우뚝 벌려져 있는 듯. 자, 난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면왕정가라고 하는 이 가사 작품의 독특한 문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곱 굽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한 곳에 움츠려서 우뚝우뚝 이렇게 벌려져 있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지요. 가운데 굽이는 굼기가 구멍이란 뜻이에요.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자, 갑자기 용이 튀어나왔어요.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맡기야 머리를 얹어 놓은 듯하니. 그러니까 그 일곱 굽이 중에서 가운데 굽이의 모양이 늙은 용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굽이의 모습을 늙은 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지요. 그래서 선잠을 받기어 머리를 얹어 놓은 듯하니. 이렇게 왜 잠을 자다가 머리를 쓱 드는 거죠.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약간 톡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용이 선잠께서 머리를 얹어놓은 듯하다, 이 말이죠. 뭐가? 다 제월봉에 관한 얘기지요. 제월봉에 관한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월봉을 의인화하고 또 제월봉을 늙은 용에다가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모습, 그런 표현 방법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라바위 위에 송죽을 해오고, 너럭바위, 그러니까 넓고 편편한 이런 바위를 너라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그러니까 소나무와 대나무 사이가 이렇게 보시면 그 정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소나무와 대나무가 막 이렇게 우거져 있는 거지. 그런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이 정자가 이제 면왕정이겠죠. 면왕정 주변에 있는 그런 위치라든가 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월봉은 이제 그 면왕정이 있는 이런 그 봉우리를 묘사를 해놓은 거고요. 자, 구름 탄 청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날에 버렸난 듯. 구름을 탄 청학, 푸른 학이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펼쳐놓은 듯하구나 이랬는데, 이 구름 탄 청학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아마도 그 면왕정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모습이 마치 이렇게 학이 날개를 쭉 편 듯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름탄 청학이라고 하는 거는 면왕정의 모습을 비유하고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개를 편 푸른 학이 날개를 펼쳐놓은 듯하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면왕적이 위치해 있는 그 제월봉의 위치와 그 제월봉 주변의 모습들, 제월봉의 이런 형상들을 묘사해주고 있고, 비유적으로 또 인화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면왕정의 형세도 날개를 쫙 펼쳐놓은 듯한 그런 푸른 학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지요.